네, 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2025년도 스페인 영화입니다. 시라트라는 영화고요. 감독은 올리베르 라세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엄청 강렬한 영화다. 이거 보고 나면 진짜 충격에 약간 휩싸이는데, 이 공포가 아닌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있고요. 그 폭탄이 터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저렇게 어떻게 리얼하게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장면들도 있고, 영화가 어떤 스토리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이미지나 상념 이런 쪽으로 은유가 굉장히 포함된 영화라서 이미지화된 영화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일렉트로닉 EDM 음악과 광활한 사막과 그런 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보고 나면 약간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나? 굉장히 독특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대략 보면, 줄거리 왜 이렇게 간단해요? 왓챠?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레이브 파티. 그곳에서 루이스는 아들 에스테반과 함께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곧 그 길은 신의 심판대로 이어지는데 전례 없는 충격의 논쟁작 이 영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가 굉장히 줄거리 쇼킹하네. 이 영화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해보면, 오프닝은 스피커,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을 사막의 어떤 그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레이브 파티, EDM, 일렉트로닉 그런 음악 파티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레이브 파티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 안을 헤매고 있죠. 근데 뭐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고 뭐 약도 한 것 같고 술도 마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도 막 파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다 해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뒤로 갈수록 보면 약간 3차 대전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군인들의 지휘를 벗어나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딸을 찾고 있는 루이스한테 아마 딸이 다른 레이브 파티가 있는 장소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약간 히피족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 레이브 파티 장소로 일종의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몰래. 거기에 이제 이 아빠와 아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형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막을 횡단하고 뭐 산을 오르고 이 차량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그리고 광활한 사막길을 달리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마치 그 사막을 달릴 때는 마치 구름 위를 차량들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험난한 산악을 또 올라갈 때는 뭐 비도 오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그리고 일렉트릭 음악, EDM 음악 속에 차량이 달릴 때마다 사실은 EDM 음악이 나오기도 하는데, 처음에 파티할 때 이 음악을 잘 들어보면 뭐라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클럽에서 듣는 음악 그 EDM 사운드 밑에 약간 긁히는 그런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직거리는
나중에 그 주인공들이 고장난 스피커를 버리고 간 걸 자기네들이 차에다가 싣고 다닌다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약간의 그 자범 긁히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EDM이 이렇게 그냥 마냥 신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직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약간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리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공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게 있어요. 음악 자체는 신나지만 그게 깔려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벌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그 시라트라는 게 지옥과 천국을 잇는 다리라고 합니다. 시라트라는 게.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때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다고 뭐 하는 그런 어쨌든 그 아랍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어지는 다리. 그래서 처음에 그 파티 장면을 보면서 약간 지옥의 풍경 같기도 합니다. 음악이 묘하게 약간 거슬리는 그런 음악이 깔린 데다가 거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막 화장에 옷도 막 히피족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나중에 그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보면 한 사람은 팔이 잘려 있고 한 사람은 다리가 잘려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일그러진 기이한 어떤 그런 형태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어떤 육체적 한계,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군인 전쟁을 피해서 이제 일종의 달아나는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그 차량들이 뭐 물을 건너기도 하고 광활한 사막을 막 달리기도 하고 군인들을 피해서 산악의 험난한 길을 막 가기도 합니다. 차량들은 차량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인데, 이 아빠와 아들이 운전하는 차는 좀 그렇게 험난한 곳을까지 잘 못 가는 그런 차인 거죠.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차량에서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진을 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러는데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일단 좀 충격을 받죠. 지금 자기 딸을 찾아서 떠나는 로드무비인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슬픔을 못 이겨 사막을 헤매다가 겨우 구출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죽음이 시작되고, 이 멤버들과 가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준다면서 그 고장난 스피커, 직직거리는 스피커를 틀고 사막에서 EDM을 약간 풀 같은 약을 하고 그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뭔가 그들만의 레이브 파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볼륨을 올려줘 막 이러다가 갑자기 펑 하면서 거기 여자가 한 명이 죽습니다. 이 인물들 지금 이름이 다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여자가 한 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뢰가 터진 거죠. 지뢰가 터지고 다시 그 여자를 구해야겠다면서 뛰어가던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가 또 펑 터지면서 죽습니다.
아, 그리고, 아, 탈출을 하겠다면서 차량을 몰고 이제 가다가 차가 또 지뢰 밟혀서 폭파해서 또 죽고, 아, 그래서 결국은 남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 히피의 남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예. 아들의, 예, 그 루이스죠. 예. 근데 루이스가 저쪽 바위까지 건너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3명 남아 있었죠. 아무렇지도 건너가요. 그리고 루이스가 건너가는 거를 보고 남자가 하나 따라갔다가 펑 터지면서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길을 뒤따라갔는데 한 명은 멀쩡하고 한 명은 죽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있는 자리에 갑자기 모래바람이 모래 사막에 폭풍이 잠시 확 불더니 뭔가 기묘한 음악이 깔립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뭔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눈을 감고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일종의 가는 그 로드무비 과정은 자동차를 타고 험난한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악 지형을 넘고 막 비를 맞고 막 이러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남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기차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거를 근데 지옥에서 천국? 이 사람들을 악과 선으로 나눌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의 죽음의 어떤 원인이나 뭔가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약간 지옥처럼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 그 여정들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옥과 천국은 동시에 그 속에 같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사실은 딸을 찾기 위해서 아빠와 루이스와 아들은 떠났는데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중간에 사건으로 아들을 잃게 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우연치 않게 그들 무리를 따라가게 되었지만 딸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근데 아들을 잃고 그 슬픔 속에서 자신도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히피족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거죠. 그들도 사실은 다른 레이브 파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중간에 동료들도 있고 차도 불타고 결국 그 목적한 바를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어떤 결말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인간과 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같이 공존하는 인간의 어떤 삶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죽음의 슬픔, 동료를 잃는 슬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그 험난한 사막을 건너가는 어떤 고난, 그리고 산악지대를 넘어가는 고난, 전쟁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던 또 어떤 인간의 굴레, 그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책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 책을 찾아봤어요. 천국의 달이라는,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읽었던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라는 션턴 와일드의 약간 영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이 산 루이스야. 네. 이 책도 그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를 건너면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된 게 아닌가, 이 영화가.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죽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 산 루이스야, 이름이. 산 루이스. 아니, 이게 다리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사인 루이스 레이의 다리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 이미지가 좀 비슷할 수 있겠다 해서, 예전에 봤던 책을 찾았는데,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 분명히 이 책이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이 루이스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다리라는 것도 이 설정에 그대로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책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리를 건너면서 죽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연과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였거든. 이게 과연 사고였을까 아니면 여기 이거 웃긴다. 여기 에스테반도 아들 에스테반의 얘기도 있어요. 에스테반이 그대로 있어. 에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있어, 여기도, 이 책에도. 와. 그래서 이거는 신의 의도일까, 이런,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 책이 그대로 나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책이었어요.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굉장히 영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디서 봤냐고 누군가 답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이 책 도서관에 있는데 빌리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절판됐거나. 이걸 책을 팔 수 없냐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어쨌든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아마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지뢰가 폭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사막에서 지뢰가 심어진 상태에서 하나둘 죽는 장면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게 마치 공포 영화를 볼 때 확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강렬하게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폭파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뭔가 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너무 강렬합니다, 그게. 그리고 아이가 그 뒤로 계곡을 떨어지는 차와 함께 그 장면도 그렇고, 너무 강렬해서, 영화가 약간 충격적이다. 여태까지 이런 강렬한 영화를 어디서 본 적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근데 공포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강한 그 기분 나쁜 사운드와 소리와 그런 폭파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합니다. 이 감독은 어떤 서사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로 뭔가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막 달리는 장면이라든지, 그 음악을, 사운드를 계속 깔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스피커의 어떤 그 십자가 모양의 어떤 장면이라든지, 그 스피커가 소리가 계속 소리가 울리면 쿵쿵쿵쿵 울리는데, 그 스피커의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강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스피커 모습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레이브 파티 할 때 그 레이저로 만들어 놓은 그 뭐죠? 그 천국의 계단 같은 거, 그게 천국의 계단인지 지옥의 계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단 모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막을 달리는 두 자동차의 그 어둠 속에서 사막을 달리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져 있고, 마치 그 사막이 아니라 어떤 구름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약간 천국을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화되어 있는 자동차의 불빛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동안 봤던 영화들과 많이 달라가지고 보고 나면 너무 약간 충격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영화를 바로 보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뭐 두서가 없었지만,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이 책을 한번,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숀튼 와일드의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차 한 줄평 볼까요? 시라트, 2025년도 스페인 영화였고, 영화는 갑자기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처럼 난데없이 추락한다. 이것도 강렬한 표현이네. 무슨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파티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영화가 존나 괴롭고 거의 경악하면서 봄. 영화 멈춤 버튼 누를 수도 없고 이해합니다. 경악하면서 봤다는 거요. 이해합니다. 멈출 수가 없죠.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사한 것은 그저 운 좋게 지뢰를 밟지 않았을 뿐. 이 지뢰 장면 진짜 강렬합니다.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체험이다. 거의 공포 체험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빠져나와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까지 세상이 모든 게 다 기적 같아. 이 장면,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극장을 빠져나오면 진짜 막 세상이 되게 평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미지의 이명과 사운드의 잔상 속에서 펄럭이는 섬뜩한 춤 혹은 몸부림. 이것도 맞죠. 이미지와 사운드와 그리고 몸부림.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괜찮았지? 이제 더 괜찮을 것 같지가 않음. 나락도 락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미친 영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이면서 직설적으로 이어지는 영화라니. 결국은 목적조차 상실해 버리게 만드는 존재의 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맞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을 그냥 감독이 꺼져보내가지고 까발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나는 평화로 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다. 뭐 이 정도 평들 너무 좋죠. 정말 강렬한 이미지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사운드와 그리고 사람들의 몸부림, 그게 결국 지옥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죠. 지옥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돋움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너무나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2002년도
시라트였습니다. 안녕.